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리타 국제공항 방콕행 게이트 앞 오후 2시 40분. 거대한 환승 대기실은 마치 UN 총회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은 공간 곳곳에서 각국의 언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려왔어요. 중국어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비즈니스맨의 목소리가 특히 두드러졌고, 영어로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젊은 배낭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사이를 메웠습니다. 일본어로 면세점 쇼핑 전리품을 자랑하는 관광객들의 흥겨운 대화와 아이들의 보채는 울음소리, 그리고 플라스틱 캐리어 바퀴들이 매끄러운 타일 바닥을 굴러가며 내는 끊임없는 소음까지. 여기에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반복되며 흘러나오는 소리가 더해져 거대한 소음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대형 에어컨 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와 손목을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는 체온과 습기 때문에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과 자연광이 섞인 하얀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한 설렘과 장시간 여행으로 인한 피로를 동시에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소란스럽고 혼잡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대기실 한쪽 모서리에는 유독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옆 좌석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 때문이었죠. 그녀는 회색 민간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코트의 색깔과 질감이 주변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으로 제본된 수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설지현. 올해로 52세가 된 그녀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역사상 여군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강철같이 단련된 몸과 칼날처럼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투 감각을 지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베테랑 배우가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한 것처럼 말이죠. 짙은 갈색 선글라스가 그녀의 매서우면서도 냉철한 눈빛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오히려 지적이고 차분한 도시 여성의 인상을 주었어요. 손목에 찬 것은 화려한 보석 액세서리가 아닌 단순하고 실용적인 검은색 가죽 밴드 시계뿐이었고, 화장도 최소한의 베이스와 자연스러운 립스틱 정도로만 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조차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주변을 지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를 잠깐씩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승객은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교양 있는 지식인 여성으로 보았고, 또 다른 이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평범한 중년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설지연은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는 자연스러운 동작 뒤에서 주변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귀에 꽂힌 쌀알만한 크기의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팀원들의 음성에 집중하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히 평온하고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수년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위장이었죠. 보좌관 최태영의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단장님, 대상 하시모토 시각 확인됐습니다. 자위대 중령 복장 착용, 현재 당신 기준 1시 방향에서 천천히 접근 중이에요. 사전 정보와 일치하는 금팔찌와 목 부분 검은색 문신도 확인됩니다. 설지연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척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타깃을 확인했습니다. 자위대 중령 계급장을 깔끔하게 단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시모토 류지,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그는 오른쪽 손목에 눈에 띄게 굵고 화려한 금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츠깃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검은색 용 문신도 사전에 입수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죠. 민간 복장을 한 조직원 3명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동행 여행객들처럼 보이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 작전을 수행해온 설지연의 훈련된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 패턴과 경계 방식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하시모토 일행이 설지연 근처로 다가오자 대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시모토와 그의 조직원들이 내뿜는 묘한 긴장감과 공격성이 주변 공기를 천천히 오염시키고 있었죠. 하시모토는 자위대 중령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거지는 정규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걸음걸이에 건들거리는 듯한 여유가 있었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금팔찌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그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렸고 목 부분 문신이 셔츠 깃 사이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기 혼자 있는 여자 봐. 조직원 중 하나가 일본어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뭔가 불쾌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데? 요즘엔 여자들도 혼자 여행 많이 하네. 하시모토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세상인데 말이지. 혼자 다니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설지연은 여전히 수첩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의 움직임도 변하지 않았고 앉아있는 자세도 처음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어피스를 통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타깃들 접근 완료. 도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죠. 보좌관 최태영의 목소리가 즉시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팀원들 모두 위치 확인됐습니다. 사단장님 신호 대기 중이에요. 하시모토 일행은 설지연 주변의 빈 좌석들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연히 그곳에 앉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설지연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앉는 것은 분명 의도적이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하시모토가 설지연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서 외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했어요. 말이 없네. 무섭나? 설지연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조용히 넘길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하시모토 일행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긴 여자들은 말수 적은 게 매력이긴 해. 조직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더 조용해야지. 주변 승객들이 이제는 명백히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어 슬쩍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릴 만한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죠.
하시모토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일본인 거 알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일부러 발을 뻗어 설지연의 가방끈을 발끝으로 밀었어요. 자리도 너무 차지하지 말고 국제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설지연의 가방이 바닥에서 살짝 밀려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수첩의 글자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귓속에서는 팀원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민간인들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설지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점점 더 짜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도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설지연이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진짜 말 한마디 안 하네. 로봇도 아니고. 그가 조직원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제일 재수없어. 본인 잘났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야. 다른 조직원이 거들었어요. 요즘 한국 여자들 다 저래요. 무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공항 보안요원 한 명이 멀리서 이쪽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명백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시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지연 앞에 서더니 더욱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인사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고, 일부는 공항 직원을 부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모토가 설지연 앞에 서자 주변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설지연이 읽고 있던 수첩 위로 드리워졌고 형광등 불빛이 차단되면서 페이지의 글자들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설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점점 불안과 걱정으로 변해갔어요.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어 은밀하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한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증거 수집일 수도 있었죠.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하시모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지연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작은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 소리조차 하시모토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하시모토 옆으로 다가서며 거들었어요. 형님, 저런 여자들 많아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줄 아는 타입들 말이에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들 특징이야. 다른 조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하시모토가 설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의 무릎이 설지연의 무릎과 거의 닿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아줌마, 들리잖아요.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해드릴까요? 공항 내 보안 요원들이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두세 명의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서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폭력이나 명백한 위협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개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지연은 이어피스를 통해 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보좌관 최태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주변 민간인들이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지연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죠.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하시모토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사람이 예의 지켜가며 말하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주변 승객들이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서둘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젊은 여행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몇몇 중년 남성들은 개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하시모토 일행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하시모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런 스타일이 제일 재수없어. 본인이 뭔가 대단한 줄 아는 거야. 조직원이 하시모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놔둬요. 저런 여자랑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하시모토는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자한테 밀린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하시모토가 설지연 바로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인사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그 순간 하시모토의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지연의 뺨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변해갔습니다. 긴장 푸세요. 하시모토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말만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공항 내부의 소음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위해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시모토의 손끝이 설지연의 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촬영하던 사람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하시모토의 손끝이 설지연의 뺨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공항 안내방송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모두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오직 하시모토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금팔찌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작은 금속음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죠. 툭! 하시모토의 검지손가락이 설지연의 왼쪽 뺨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 툭툭 두드리는 동작이었어요. 그의 손가락 끝에는 거칠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담배 냄새와 함께 묘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긴장 푸세요, 아줌마. 하시모토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말만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설지연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췄다고 해야 했어요.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완전히 정지했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녀 주변에서만 완전히 멈춘 것 같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지연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가 하시모토를 향해 움직였어요. 그 순간 하시모토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그의 뇌리를 스쳤어요. 설지연의 눈빛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렌즈 사이로 보이는 그 눈동자는 지금까지 그가 만나본 어떤 눈빛과도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감정이 배제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아니면 숙련된 사냥꾼이 표적을 조준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죠. 하시모토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곳곳에 흩어져 앉아 있던 평범한 승객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말이죠. 하시모토 뒤쪽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중년 남성이 일어났고, 왼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배낭을 정리하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쪽 멀리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남성도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5명, 설지연을 포함해서 총 6명의 팀이었습니다. 하시모토와 그의 조직원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평범한 승객들이 사실은 모두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뭐야? 하시모토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호초. 길어야 10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시모토의 오른팔이 등 뒤로 꺾였고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입이 막혔어요. 동시에 그의 조직원 3명도 각각 다른 팀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조용한 제압이었기 때문에 주변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죠. 보좌관 최태영이 하시모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화장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류지 씨. 최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국제 무기 밀수 및 밀수 중개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시모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태영이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전 모욕했던 분은, 그가 설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부대의 투스타 사단장이십니다. 설지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 그녀의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지금까지의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위엄이 그녀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시모토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가 우습게 본 중년 여성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니까요. 방콕행 항공기의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뒷좌석에는 평범한 승객들이 앉아 있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구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몇 개의 좌석만 점유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일반적인 여행객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시모토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목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수 구속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항공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강화 소재였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특이한 디자인의 팔찌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설지연은 하시모토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정체를 하시모토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내 잡지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읽고 있지 않았죠. 주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최태영과 다른 팀원들은 기내 곳곳에 분산되어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평범한 승객들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훈련받은 눈으로 보면 그들이 하시모토를 중심으로 완벽한 경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고 다른 승객들이 음료를 주문하거나 잠들기 시작했어요. 엔진의 일정한 소음이 기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객실의 조명도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시모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이해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죠?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정체를 어떻게 해? 설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내 잡지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길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하시모토에게는 더욱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추적당했다는 거죠? 하시모토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다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설지연은 마치 하시모토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공항에서와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하시모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본 그 어떤 상황보다도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체포된 후에는 신문이 있고 협박이나 회유가 있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 그 표정, 하시모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그 눈빛, 그건 뭐였죠? 그때 설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지는 않았지만 렌즈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하시모토를 향했어요. 그 순간 하시모토는 다시 한번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설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그녀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당신은 손끝으로 건드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난 손끝 하나로 작전을 끝냈어요. 하시모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공항에서 보여준 그 가벼운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별 뜻 없이. 설지연이 다시 기내 잡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 뜻 없이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은 이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어요. 엔진 소음과 에어컨 소리가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완전히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에게는 이 조용한 대화가 그 어떤 고문보다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시모토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설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방콕에 도착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진짜 심판이 말이죠. 하시모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절망적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지연은 다시 한번 기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그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비행기는 계속해서 방콕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하시모토의 운명도 그와 함께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겉으로는 평범한 상업용 빌딩처럼 보이는 건물의 15층에 임시 작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실내는 온통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전자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 분석관들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설지연은 중앙 테이블 앞에 서서 하시모토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작은 외장하드 하나, 암호화된 휴대폰 2대, 그리고 겉으로는 평범한 수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수 코팅이 된 기록장이었습니다. 모든 물품들이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 진짜 용도가 금세 드러났죠. 외장하드 암호 해독 완료됐습니다. 기술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입니다. 가장 큰 스크린의 하시모토의 외장하드에서 복원된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군수공장 내부 사진들이었어요. 최신형 소총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고 있는 모습, 미사일 부품들이 포장되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무기들이 민간 컨테이너로 옮겨지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로를 보세요.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중국 선양 군수공장에서 출발해서 다롄 항구를 거쳐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이 컨테이너를 개봉하는 모습, 무기들을 다시 포장하는 과정, 그리고 가짜 농산물 상자들 사이에 숨겨진 총기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분석관이 세 번째 화면을 켰어요. 태국 방콕을 중간 경유지로 해서 아프리카 여러 국가로 최종 배송됩니다. 소말리아, 수단, 콩고 모두 내전 지역이에요. 설지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아프리카 반군들이 중국제 무기들을 받아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총기들은 분명히 몇 달 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이었습니다. 수치인 계좌 정보도 모두 확보됐습니다. 재정 분석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에 분산된 총 17개의 계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래 규모만 해도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해요. 하시모토의 수첩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그리고 영어가 섞인 암호 같은 메모들이 가득했는데 해독해보니 각 거래의 일정과 수량, 그리고 관련 담당자들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코드명들을 보세요. 정보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백호, 청룡, 주작. 모두 중국 전설의 신수 이름들이네요. 아마 중국 측 담당자들일 겁니다. 설지연이 테이블에 놓인 하시모토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 휴대폰에서는 뭐가 나왔죠?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 복원됐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는 어젯밤 중국 선양에서 걸려온 것이고요. 내용은 다음 선적 일정 확인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하시모토와 중국 담당자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들이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패턴 분석을 통해 해독이 가능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분석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어요. 다음 주에 대규모 선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설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 손에 들어가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보좌관 최태영이 말했어요. 민간 항공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기 거래에 관련된 은행 계좌들, 위조된 수출 허가서들, 그리고 각국 세관 담당자들의 매수 목록까지. 하시모토 한 명을 잡은 것이 전체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내는 열쇠가 된 것이었어요. 이 자료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팀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설지연이 모니터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중국에서 10여 명, 일본에서 20여 명,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또 수십 명.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가장 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프리카 내전 지역의 지도가 나타나 있었고 붉은 점들이 무기 공급 지점들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전쟁을 막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설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무기들이 계속 공급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지 모르죠. 작전 센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하시모토 한 명의 체포가 가져온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어요. 각국 정부에 정보 공유 요청 보내세요. 설지연이 명령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됩니다. 서울 시간 오전 11시 인터넷은 하나의 영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촬영된 그 짧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개인 계정에서 올린 영상이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바이럴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들도 각양각색이었어요. 공항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반전, 조용한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것이 진짜 한국의 힘이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공유된 영상은 3분 40초 길이였어요. 처음 부분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수첩을 읽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녀 옆으로 자위대 복장을 한 남성들이 다가와 앉는 장면,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국 사람 맞죠? 말이 없네요. 하시모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댓글창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반응들로 가득했어요. 저 여자분 진짜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네. 일본인들 진짜 수준. 공공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뭔가 심상치 않다. 저 여자분 범상하지 않아 보여. 영상의 클라이맥스는 하시모토가 여성의 뺨을 툭툭 건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모든 것이 반전되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드는 순간 주변에 있던 평범한 승객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하시모토 일행이 모두 제압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전 모욕했던 분은 우리 부대의 투스타 사단장이십니다. 보좌관 최태영의 이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댓글창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헐, 투스타 사단장이었다고? 이거 실화냐, 진짜로 일본 놈들 개쪽 팔렸겠다.
키읔 한국 특전사의 위엄을 보여준 순간이네. 저 아저씨들 지금 뭔 기분일까? 키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이 영상으로 도배되었어요. DC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각종 SNS 플랫폼까지 모든 곳에서 이 영상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투스타 사단장이면 여군 최초잖아. 설지연 사단장님이신 것 같은데 특전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개쎄지. 저 정도 제압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주변에 있던 팀원들 움직임 봐라. 완전 프로야. 프로. 일본 애들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네.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상에 영어 자막이 달린 버전이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하시모토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섞여 있었죠. 부끄럽다. 일본인으로서 죄송하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도 하시모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뉴스 채널들도 이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뉴스까지 모든 시간대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해외 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지연 사단장의 침착한 대응과 팀원들의 완벽한 협조는 한국 특수부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만 500만 뷰를 넘어섰고 해외까지 합치면 2천만 뷰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이 단순한 재미를 위한 콘텐츠를 넘어서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성의 인권, 국제적 예의, 그리고 군인의 품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이 각종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조용히 응징하다. 이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가장 많이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은 곧 이번 사건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본부 건물의 12층 작전실은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지만 실내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바깥 풍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서 분석관들과 작전 기획자들이 밤새도록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중앙회의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작전명 백설 2- 남미 루트 추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시모토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발 무기 밀수망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설지연은 작전실 한쪽 모서리에 있는 개인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회색 민간 코트, 여러 벌의 평범한 옷들, 그리고 각종 신분증과 위장용 소품들까지 모든 것이 다시 한 번의 해외 작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단장님, 보좌관 최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루트에 대한 최종 브리핑 자료가 완성됐어요. 설지연은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하시모토에게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피로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브라질 현지 협력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설지연이 물었습니다. 연방경찰과 군 정보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상파울루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정보 제공에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작전실 한쪽에서 정보 분석관이 큰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사단장님, 상파울루발 컨테이너선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 베네수엘라로 향하고 있어요. 설지연이 캐리어 정리를 마치고 중앙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미 지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여러 개의 빨간 선이 무기 밀수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번 작전의 핵심 타깃은 누구죠? 설지연이 자료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브라질계 일본인 이세인 카를로스 타나카입니다. 최태영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상파울루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시모토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시모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대량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설지연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음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현지 팀 구성은? 설지연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김상사, 박중사, 이 중사가 동행합니다. 모두 남미 작전 경험이 있는 요원들로 선발했어요. 최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브라질 연방경찰 특수부대 요원 2명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작전실 입구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작전 기획팀장이 들어오면서 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카를로스 타나카가 갑자기 브라질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오후 콜롬비아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설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시모토 체포 소식이 새어나간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SNS에 공항 영상이 퍼지면서 관련자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설지연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상파울루행 항공편이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이었어요. 출발 시간을 앞당겨야겠네요. 설지연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항공편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좌석은 확보되어 있어요. 최태영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설지연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갑작스럽게 바빠졌죠. 이번에도 민간인으로 위장하시죠? 팀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설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작전실을 나서려는 설지연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단장님, 이번에도 말없이 작전을 수행하실 건가요? 하시모토처럼 도발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설지연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다시 한번 평범한 여행객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죠. 필요하면 말하겠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이거든요. 설지연과 팀원들이 작전실을 나서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들 모두 지난 나리타 공항 작전의 영상을 봤기 때문에 설지연의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설지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말이죠. 한강을 바라보는 작전실 창문 너머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어요.